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예로 들어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배상을 해주지 않겠죠. 원래 사기 피해금을 받으려면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고소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을 하면은 형사 절차에서 간단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는 것은 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할 때 유죄 판결과 동시에 그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절차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죄는 사기, 공갈, 배임 횡령, 그리고 상해, 손괴 이런 죄들이 있고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배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직접 피해금, 그리고 치료비, 위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합의된 금액이 배상명령의 금액이 되는 것이고 사기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상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그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되고 이 신청서에는 예를 들어 차용증 같은 필요한 증거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일반 민사소장 접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배상명령을 유죄 판결서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판결문은 민사에서 받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죄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에서 소송은 따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서 또 민사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경우에는 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소촉법이라고 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손해배상액을 배상을 해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나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금은 얼마이고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가 얼마이니 피해금과 위자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배상해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회복이 되면은 충분히 위자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편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런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